고구리 때의 국경은 요동의 요수. 고구리 때의 최대 영토 요동을 넘어 요서를 건너 영주까지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고리 때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사용하였고 원나라 침공 이후 태행산맥을 국경으로 삼았으니 왕건 고리는 동방의 예의를 아는 나라, 동방예의 지국이라 하였습니다. 고려 초에 패서도라고 존재했습니다. 후 삼국시대에도 패서라는 지명은 존재합니다. 995년에 성종이 전국을 나누어 10도를 만들 때의 서경의 소관으로 하여 패서도라 하였다. 뒤에는 북계라 불렀다. 1102년에 서북면이라 불렀다. 패서도라는 지명입니다. 패라는 것은 패수, 패강입니다. 패서도는 패수의 서쪽을 말합니다. 이 시대 전국을 10도로 만들 때 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붙여서 정하였습니다. 영남도, 영동도 등의 지명이 있습니다. 영이란 기준은 큰 산맥을 넘어가는 곳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남도, 그곳의 남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동도, 마찬가지로 큰 산맥을 넘어가는 곳의 동쪽이라는 곳입니다. 산남도, 산이라는 기준을 잡고 그의 남쪽을 말합니다. 강남도, 강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그의 남쪽을 말합니다. 강은 황하강을 말하는 듯합니다. 하남도, 하의 남쪽을 말합니다. 한강의 남쪽을 말합니다. 의문점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중원도 고려의 가장 중간이라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해양도 바다가 많은 땅을 말합니다. 관내도 한강 북쪽 양주와 남쪽 광주 그리고 서해를 합쳐 관내도라 합니다. 삭방도 신라의 북쪽 예국의 영토였던 곳 동해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주도 영동과 영서를 교주강릉도라 하니 영서가 교주도라 합니다. 교주, 춘주, 동주를 합쳐 교주도라 불리웠습니다. 동계, 경계 계를 사용하는 한자, 북계와 동계가 양계를 이룬다. 계의 동쪽을 동계, 계의 북쪽을 북계라 합니다. 동계와 교주도를 합쳐 삭방도로 합니다. 패서도, 패수의 서쪽이라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광주에는 회수가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의 벼로는 회안입니다. 물이름 회를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대륙을 보면 황하를 하로 불렀고 회수를 회로 불리웠으며 양자강을 강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순서가 같다고 보여집니다. 지명이 이동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동도와 영남도 그리고 산남도를 합쳐 경상도로 하였습니다.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로 하였습니다. 하남도와 중원도 그리고 관내도 일부를 합쳐 양광도로 하였습니다. 관내도 일부를 서해도로 하였습니다. 삭방도를 나누어서 교주도와 동계로 분리했습니다. 패서도를 북계가 되었습니다. 백두산, 고려사 사설을 보시면 무신사천소가 무필응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옥룡기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땅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그치니 등등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건 고리의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백두산입니다. 1046년의 화산 폭발에 대한 내용이 고려사에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의 백두산을 고려에서는 모르는 듯합니다. 백두산이 기준이 되는 곳이며 압록강의 이북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와 다른 두 번째 압록강을 말합니다. 전편에서는 압록수로 불리웠고 압록수를 요수와 붙어있는 강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압록수의 동쪽으로 있는 강을 압록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압록강에서 중요한 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서 압록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록강 북쪽으로 숫자가 많이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백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발 2050m의 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2300m 산을 거쳐 동쪽으로 1700m 산까지 가는 긴 산, 백두산, 때로는 장백산으로 불리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서쪽에 살던 화하족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압록강 북쪽에 백두산이 있어야 하는 곳, 백두산 밖에서는 여진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안쪽으로 자주 들어와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진족은 이전 역사에서 바레인들이고 그 바레인들의 이전에는 말갈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후 선비 또는 흉노, 오한, 산융 등으로 추정됩니다. 백두산 백산말갈이 존재했었고 백산말갈에서 압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산말갈은 태백산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압록강과 백두산 그리고 백산말갈, 발해국 대조영이 살았던 곳이 백산부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동모산에서 발해국을 건국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록수가 출원하는 지역은 현도군 서계마현입니다. 소요수 또한 현도군 고구려현이라고 말합니다.
소요수와 압록강의 출원지는 바로 근처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압록강 동쪽에는 거란의 동경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압록강 남쪽으로는 고려의 북계가 있는 곳, 압록강 안팎으로 6개의 성을 쌓은 곳입니다. 안팎으로 성을 쌓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서의 내용입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압록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려사 984년에 압록강가에 성을 쌓아 관문으로 삼게 하였는데 여진이 군사를 동원하여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백두산 북쪽으로는 여진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고려로 들어오는 곳에 성을 쌓아 관문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높은 산맥에서는 자연적으로 장벽이 됩니다. 압록강가에 쌓아야 하는 곳을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압록강이 다른 강과 만나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여진족들이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사 991년에 압록강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내어 그곳에 살게 하였다. 압록강 밖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압록강 북쪽에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사 1039년에 압록강 동쪽의 성보 증축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다. 압록강의 동쪽을 말하고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압록강은 북쪽도 있고 동쪽도 있는 그런 강입니다. 고려사 1055년에 압록강 이동 지역을 하사하여 우리나라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압록강의 이동 지역을 고려의 땅이라고 거란이 인정하는 기사입니다. 고려사 서희와 소손영과의 담판에서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요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말하는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등등의 내용입니다. 요의 동경도 고려의 땅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산맥을 보시면 요의 동경이 고려의 땅이라고 해도 문제되는 게 없는 지역입니다. 여진이 안팎에서 안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록강의 남북으로 여진족들이 훔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길을 통하여 거란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멸망하고 난 후 100여 년이 지난 후 대요가 되어 고려를 공격해옵니다. 이 시기에는 몽골이 금나라를 공격하던 시기입니다. 그 거란이 1216년 9월에 2차례 고려의 서경을 공격하였다가 패배하였습니다. 그 후 고려의 서해도에 있는 지역으로 공격해옵니다. 거란이 바다를 건너 공격을 해오는 경우일까요? 바닷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요서 지역으로 해서 공격해온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사의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고려사 1216년 12에 거란군이 황주에 쳐들어왔다. 황주는 서경 남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3개월 전에 서경에 짠하고 나타난 거란이 3개월 후에 짠하고 나타나 황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려사 1217년에 염주 사람들이 거란군을 격퇴하고 포로 수십 명을 바쳤다. 염주는 서해도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고려사 1217년에 안서도 어부가 거란군과 전투하고 100여 급을 베어서 바쳤다. 안서도 어부는 해주입니다. 서해도의 안서도 어부 해주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곳입니다. 고려사 1217년에 거란군이 동주를 함락하였다. 동주라고 하면 철원군입니다. 궁예가 수도로 하였던 곳입니다. 교주도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고려사 1217년에 거란군이 원주를 함락하였다. 원주 또한 교주도에 속한 곳입니다. 동주와 같은 교주도에 속한 곳으로서 동주와 원주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고려사 1217년에 대장군 지윤심을 양광충 청도방어사로 삼아서 도안의 군사와 근군을 이끌고 거란군을 방어하게 하였다. 거란군이 양광도와 충청도로도 침입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서해도 쪽에서 쳐들어와서 교주도인 동주와 원주까지 공격해왔습니다. 어느 지형으로 들어와야 그들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요서에서 바닷가를 따라 올라오면 서해도입니다. 서해도에서 동쪽으로 가면 교주도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길로 고려를 공격해왔습니다. 바다로 막혀 늘 북쪽인 압록강으로 넘어오던 적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요는 요 나라의 잔당들로서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서 지역에 숨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